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야. 이 what 때문에 고생하는 영어 인구는, 영어 학습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몇억 명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하게 영어 뇌가 만들어지는 영상 시즌 어느덧 5입니다. 벌써 5년째네요. 매년 한 시즌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즌 5는 제가 각 문법 포인트들을 잡아서 특히 우리가 좀 쓰기 어려워하는 어떤 특정 단어들을 가지고 그것을 문장 안에 넣어서 썼을 때 어떤 뜻이 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 연습해보는 그런 시즌이 될 것입니다. 이게 5의 특징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이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what입니다. 일단 what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한국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되게 독특한데 what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what을 사전에서 뭘 찾았을 때 딱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또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딱 한 단어짜리 어떤 단어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운 게 what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또 해석하는 방법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문장, 한국어 문장이 떠 있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냈다. 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제 이거를 영어로 바꾸어 볼 텐데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시즌 1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거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어에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 얘네가 1번, 2번, 영어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이 제일 처음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찾아냈다가 와야겠죠. 자, 그럼 영어로 바꿔보면, 자, 나는 당연히 I 이렇게 주어 자리에 써야 되니까 얘를 넣어주시고, 자, 찾아냈다라는 말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쓸 표현은 바로 figure out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figure out은 뭔가 이제 내가 알아냈다라는 그런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내다, 알아내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찾아냈다라는 말은요, 뭐 진짜로 어떤 뭐 보물이나 이런 거를 찾아낸 게 아니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어떤 정보를 내가 드디어 파악했다는 얘기니까 이 figure out을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찾아냈다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이게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I 하고 figured ou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I figured out.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자,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엄청 당황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당황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서 딱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봤을 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라는 말과 는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이거 고민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게 바로 what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what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땡땡땡는 것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뭐뭐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인 것, 이런 식으로 땡땡땡은 것 이라는 말, what이 이 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무엇 하고 땡땡땡 지, 이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엇 땡땡땡 지,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오늘 모든 문장을 다 여기 맞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여기서 무엇 하고 는지, 이거를 합쳐놓은 말이 영어로 w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figured out 하고 바로 뒤에 이제 what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무엇 땡땡땡은지, 이걸 합쳐놓은 말이 이 what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만 쓰시면 되냐면 그들이 진짜 원한다라는 말을 쓰면 끝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쉽죠? 그들이, 그럼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y, 그 다음에 진짜, 그러면 뭐 당연히 뭐 really 이런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원한다란 말 뭐가 있을까요? 그쵸? want. 얘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they really want. 그러면 그들은 진짜 원한다죠. 근데 앞에 what이 붙었어요. 그러면 what they really want.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무엇을 그들이 진짜 원하는지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합쳐서요. I figured out what they really w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알아냈다. 무엇을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지를 이런 말이 됩니다. 오케이.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I figured out what they really want. 오케이.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문장에다가 한번 또 what을 넣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당신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자, 뭐 이런 경우 있죠. 뭐 이렇게 어디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여기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 진짜 안 믿을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어순을 잘 맞춰봐야죠. 한국어로 이 주어가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저 뒤에 당신은 저게 주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어순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란 말 뒤에 이제 은이 붙어 있잖아요. 저거를 보면 이 당신이란 말이 문장에서 적어도 주어로 쓰였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이 저쪽 뒤로 가든 이 앞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지만 영어는 저런 게 없어요. 조사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어가 문장에서 몇 번째 자리에 나왔는지가 그 단어의 기능을 결정한다. 역할을 결정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한국어에서 주어를 찾았으면 그거를 영어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다 넣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you를 넣어야 되겠죠. 당신은이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않을 것이다 란 말을 두 번째 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동사를 해야 되니까 동사.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믿지 않을 것이다. 뭐 제일 간단하게 하면은 믿다가 영어로 believe 란 말이 있으니까 you 뒤에다가 will not believe 이렇게. So you will not believe 이렇게 가셔도 되고 will not을 줄이면요 won't 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won't. 발음이 좀 어렵죠? 이게 약간 우오운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시 해볼까요? won't. 예, 이게 will not 줄인 겁니다. So you won't believe. 자, 이렇게 가볼게요. You won't believe.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오는 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안 믿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자, 무슨 땡땡땡땡 는지, 그쵸? 자, 이거를 뭐가 대체한다고요? 영어에서는 이거를 what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won't believe 하고요. 일단 빨리 what부터 때려 박습니다. what을 집어넣어요. 빨리 집어넣고 그 뒤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자, 이 뒤에다가 먼저 뭘 쓰냐? 이 what이 무슨는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뭐 이런 말을 지금 써야 되니까 이 what 뒤에다가 어떤 뭐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happen 이라는 동사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미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What happen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at happened?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에게란 말을 쓰면 되겠죠. 나에게는 당연히 to me. 그쵸? 여기까지 가시면 일단 1차 성공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가도 문장 되게 깔끔해요. 한번 해볼까요?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이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오는 길에라는 말을 붙이고 싶죠. 자, 이때 여러분이 무조건 아셔야 되는 표현이 바로 on one's way to 어디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보통은 이 to 뒤에 나오는 이 장소로 가는 또는 오는 길에라는 의미예요. on one's way to 어디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on my way. 자,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to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라는 단어로 아예 영어에는 her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re는 to와 여기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to를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는 게 사실 문법적으로 맞아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on my way here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오는 길에라는 말이 돼요. 여기 오는 길에.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너는 안 믿을 거다. 어떻게 했죠? You won't believe. 뭘 안 믿습니까? 무슨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What happened to me. 그쵸, 오케이. What happened to me. 근데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오는 길에. On my way here. 자, 처음부터 쭉 가볼게요.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on my way here. One more time.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on my way here. 이해 가시죠? 그렇죠? what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야. 이 what 때문에 고생하는 영어 인구는, 영어 학습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몇 억 명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문장 다 연습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거를 여러 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what을 확실하게 또 느낌을 잡으실 수가 있고, 사실 what을 오늘 다룬 것만 가지고 딱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한 두세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 5는 예전 이제 1, 2, 3 시즌 때처럼 복습 영상을 또 따로 만들 겁니다. 그게 또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그때 복습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거기 맞춰서 설명하는 영상을 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년째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네,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지난 시간 what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좀 어떠셨나요? 막연했던 게 조금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아예 쐐기를 좀 박아버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제가 이제 한국어 문장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한 번쯤은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써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지금 what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어디가 what에 해당하는 부분 같습니까? 자, 한번 잠깐 이걸 멈춰 놓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 하고 지 부분, 저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what입니다. 영어에서 what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한 번쯤은 이라는 말을 먼저 처리를 할게요. 자,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한 번쯤은 이란 말로는 가장 가볍게 그냥 at some point 요 정도가 있어요. at some point. 자,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를 빨리 찾아야죠. 주어는 엄밀히 따지면 당신은 이라는 말이 아마 생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뭐뭐뭐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은 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at some point 하고 뒤에는 바로 you부터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보시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하면요, 생각하다와 뭐 해봐야 한다, 그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뭐 해봐야 한다, 예, 이 말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일단 가장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need to 하고 동사 원형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뭐 해봐야 된다 라는 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at some point you need to 까지 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집어넣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think가 들어가면은 되겠죠. 그쵸? 그래서 think abou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아세요? reflect 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on 뒤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자 말로 뭐 반추하다 이런 번역어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뭐에 대해서 뭐 숙고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at some point you need to reflect on 이 정도면 괜찮죠, 그쵸? 다시 한번요. at some point you need to reflect on. 자, 이제 드디어 나와요. 잘 보세요.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쵸?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자, 그러면 일단 what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말 나오면 what을 때려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당신이, 그러니까 you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그쵸? 가치 있게 여기다. 자, 이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 value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이 value라는 말을 동사로 쓰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뭔가 가치를 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you value까지 해주시고 자, 그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most 이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You value the most. 그러면요, 이 most는 그냥 가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앞에 what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what you value most. 그럼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what입니다. 자, 그러면 what you value most 까지 됐어요. 하고 이제 마지막이 뭐 삶에서라는 말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얘가 제일 쉽죠, 솔직히. 얘는 그냥 in life. 그럼 끝납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At some point, you need to reflect on what you value most in life. 다시 한번요. At some point, you need to reflect on what you value most in life. 자, 좋습니다. 문장을 조금 바꿔볼게요. 일단 한 번쯤은이라는 말을 요걸로도 할 수 있어요. At some stage 이렇게. stage가 사실 뭐 무대라는 말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단계 뭐 이런 말도 되고요. 그쵸? 어떤 뭐 순간을 딱 이렇게 찝는 게 스테이지잖아요. 살면서 이제 어떤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거는 그게 삶의 어떤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at some stage라고 하시면 거의 뭐 한 번쯤은 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뒤에 이렇게 가볼게요. 당신은 뭐뭐뭐 해야 한다, 뭐 여기다, 당신은 여겨야 한다란 말을 해볼 텐데 그러면 you, 당신은 이게 먼저 나오고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조동사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should 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는 제가 이전에도 뭐 영상으로 여러 번 찍었지만 should는 뭔가 약간 조언과 권고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그래서 you should consider 이라고 말을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at some stage you should consider 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다가 자, 빨리 뭐부터 때려박습니까? 그쵸? what부터 빨리 때려박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조금 독특하게 갈 겁니다. 잘 보세요. 뒤에다가 동사를 바로 넣을 텐데요. 자, 요거 잘 봐요. holds 라는 말을 넣었어요. holds. 자, 이거는 hold라는 동사 뒤에 s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what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고 holds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 holds까지 가놓고 그 뒤에다가 요렇게 목적어를 쓰겠습니다. 잘 보세요. The greatest value 이렇게. 자, 이 value라는 단어가 생김새는 아까랑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는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명사로 쓰인 거예요. 어떤 가치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영어에는 이런 단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 문장 내에서밖에 파악을 못해요. 예, 이런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러면 what holds the greatest value.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what을 이제 무엇이라고 한다면 holds the greatest value 그러면 뭔가 아주 가장 위대한 가치를 뭐 holds를 뭐 붙잡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지만 뭐 지니다라든가 그쵸? 뭐 나타낸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what 무엇이 holds 가지고 있다 the greatest value 가장 위대한 가치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이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what에 맞는 해석이 되죠. 그리고 뒤에다가 그냥 in life 또는 in your life 이러시면 그냥 끝납니다. 자, 이 부분만 다시 해볼게요. What holds the greatest value?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what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되시죠, 이제.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At some stage, you should consider what holds the greatest value in your life. At some stage, you should consider what holds the greatest value in your life. At some stage, you should consider what holds the greatest value in your life.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거 엄청 많이 돌려보시고 또 복습 영상 올라오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이나 영어나 일종의 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나타낼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가져다가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way,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길이 쓰인 그런 영어 문장들,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길을 나타내든 아니면 추상적으로 길이란 것을 어떤 은유를 하든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는 그 가게까지 걸어갔다. 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나는 걸어갔다라는 말을 하겠죠. 자, 그럼 이건 쉽습니다. 주어인 I, 나는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걸어갔다죠. 과거형이니까 walk가 아니고 walk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alked 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게까지 걸어갔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까지라는 말을 딱 보시고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이거 단어 암기 방식은 이런 식이었죠. 까지 그러면 until 막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어디로 걸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to만 써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I walked to the store 그러면 나는 가게로 걸어갔다가 되는데, 가게까지 걸어갔다라고 뭔가 좀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I walked 뒤에다가 요걸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all the way. 자, 다시 한번요. all the way.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되죠? I walked all the way to the store. 그럼 이게 나는 가게까지 걸어갔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느낌을 살리면요, 나는 가게까지 걸어갔다, 쭉 걸어갔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all the way라는 표현은 이제 방금 전에 이 예문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그 먼 거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 가는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 뿐만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에도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적 개념으로 쓰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녀는 자신의 팀을 끝까지 응원했다. 자, 이런 문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는 을 먼저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she라고 먼저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응원했다라는 말을 해볼게요. 응원하다라는 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역시 support입니다. 그런데 응원했다니까 supporte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그녀의 팀이란 말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her team 이렇게 돼요. 그래서 she supported her team 이렇게 됐죠. 자, 이 뒤에다가 넣어 볼게요. all the way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성된 문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She supported her team all the way.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그녀는 자신의 팀을 끝까지 응원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끝까지 응원했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뭐 경기에 지든 아니면 뭐 경기 결과가 안 좋든 뭐 그런 거랑 관계없이 정말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응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all the way가 나타내는 뉘앙스인데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supported를 현재형으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She supports her team all the way.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말 로 대략 이런 느낌이죠. 그녀는 자신의 팀을 끝까지 응원한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전적으로 응원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all the way는 딱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뭐 굳이 있다면 한국말에 끝까지가 이거랑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전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그냥 아까 우리가 이제 가게에 간다란 말에서 봤듯이 거기까지 그 먼 길을 뭐 끝까지, 그렇죠,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all the way가 뭐 굳이 이제 우리가 뭐 평면 그 바닥을 걸어 다니는 그 길에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문을 한번 보여드리면, 사다리가 오두막 끝
끝까지 다 있다. 예, 지금 한국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 먼저 사다리가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the ladder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the ladder. 그리고 다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죠. 이제 이것만 보면 마치 다 있다니까 뭔가 이라는 말 때문에 뭐 과거, 현재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닿아 있는 상태다란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reach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The ladder reaches 하고 s가 붙겠죠. 이렇게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뭐가 어디에 닿는다, 닿아 있다 이런 말은요 보통 이렇게 reach를 쓰고 그 뒤에 뭔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말 그 문장이 어땠어요? 예, 사다리가 오두막 꼭대기까지 닿아 있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The ladder reaches all the way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To the top. 이렇게. 그렇죠. 꼭대기까지 닿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굳이 느낌을 좀 살려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두막의 꼭대기죠. 예,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of the hut 이렇게 됩니다. 예, 오두막 요거 hut입니다. hut.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The ladder reaches all the way to the top of the hut. The ladder reaches all the way to the top of the hut. 자, 그리고 이 all the way란 말을 어떤 사건의 진행에서 그 완결 지점까지 어떠했다라는 말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다뤄볼 텐데,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그 프로젝트는 끝까지 성공적이었다. 그쵸? 여기서 이 끝까지란 말이 어떤 말인지 딱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The project was successful. 까지 가면은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죠.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요걸 붙이면 끝나요. All the way. 이렇게. 이거를 딱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의 끝까지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 project was successful all the way. The project was successful all the way. 자, all the way가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all the way를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이 way가 쓰인 또 다른 표현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난 시간에 all the way를 했었죠. 네, 이거를 좀 더 이제 문장을 몇 가지 더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way가 들어간 또 다른 표현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라는 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all the way가 이제 뭔가 전적으로 완전히 이런 말로 많이 쓰였다는 거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말 순서를 잡아 보겠습니다. 나는 이라고 이제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I 하고 이제 동의해, 동의하다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동의하다, 동의한다 현재형으로 집어넣는다면은 agree가 되겠죠. 그래서 I agree, 나는 동의한다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동의할 때요, 우리가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뒤에다가 붙이려면은 전치사 with를 써요. 네, 그래서 뭐 이 with를 쓰니까 이거를 굳이 뭐뭐와 함께 뭐 이렇게 굳이 외우시진 않아도 되고 그냥 agree with somebody, agree with 누구누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 agree with, 자, 마지막에 이제 너라는 말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you가 됩니다. I agree with you.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는 너에게 동의한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적으로라는 말을 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all the way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제가 말을 해볼게요. I agree with you all the way. 다시 한번요. I agree with you all the way. 자, 이제 전적으로라는 말은 또 다른 맥락에서는 철저하게라는 뉘앙스를 나타낼 수도
같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이라는 말과 철저히란 말은 사실 좀 비슷한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그는 그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예,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이라고 해서 처음에 당연히 he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랐다. 자, 그럼 시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따르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follow를 써요. 자, 그런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followed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는 따랐다를 먼저 주어 동사부터 얘기를 하면은 he followed 하고 뒤에 이제 그 지시라는 말을 할 텐데, 보통 지시라는 말은 영어로 instruc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지시 사항들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보통 지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nstruction을 복수로 이렇게 써서 그 지시 사항들을 따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이거를 넣을게요. The instructions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지시를 따랐다까지는 지금 말을 한 거예요. He followed the instructions.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철저히라는 말을, 그렇죠, 바로 all the way. 예,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읽어볼까요? He followed the instructions all the way.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한국말로 그는 그 지시사항을 뭐 전적으로 따랐다, 완전히 따랐다, 뭐 철저히 따랐다, 뭐라고 번역을 하셔도 이제 따르다와 지시사항이라는 이 말 덕분에 이 전적으로 완전히 뭐 철저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에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ll the way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원어민들도 그 동사와 그 명사에 맞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철저히 완전히 뭐 전적으로라는 그런 맥락이라면 all the way를 그냥 갖다 쓰면 대부분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리에다가 쓰면요,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사실 표현이거든요. 이게 제가 영어로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all the wa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끝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뭐 고기라면은 익힌다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에 삶는 경우 있죠. 그럼 계란이 완전히 익도록 완전히 뭐 끝까지 삶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끝까지 완전이라는 말, 이 맥락에도 당연히 all the w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 해볼게요. 그는 스테이크를 뭐 완전히 익도록 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크 시킬 때, 그쵸, 뭐 well done이라는 그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그는 he 하고 뒤에다 그냥 cooked 이렇게 쓸게요. 그냥 he cooked. 그리고 뒤에다가 그 스테이크를 이라는 말을 넣어서 the steak 여기까지 이제 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he cooked the steak.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완전이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ll the way 이렇게 끝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요. He cooked the steak all the way.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영어 원어민들은 고기를 완전히 익혔구나 라고 딱 이해를 합니다. 예, 되게 편리하죠. all the way라는 표현. 자, 이번에는 그는 빵을 끝까지 구웠다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를 뭐 구웠다 익혔다 할 때는 cook이라는 말을 썼죠. 빵에는 이 bake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는 he 하고 구웠다라는 말로 baked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he baked 하고 그 빵, 그래서 the bread. 자, 여기까지 뭐 괜찮죠? He baked the bread 하고 마지막에 끝까지 완전이란 말로 뭘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all the way. 네, 이 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He baked the bread all the way.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ll the way는 완전히 복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새로 소개해 드릴 way가 들어간 또 다른 정말 유용한 표현은 바로 along the way입니다. 사실 이 along the way라는 표현 자체가 딱 한국말로 뭐라고 딱 번역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서라는 이제 말로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 중에라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한국말로. 그럴 때 살다 보면이라는 말에다가도 along the way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한번 만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가는 길이에요. 피크닉 뭐 이런 거를 가는 길에 뭐 간식을 좀 샀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피크닉을 갔어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는 길에 또는 뭐 가는 길에 간식 좀 샀어.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먼저 우리가 뭐 샀다란 말을 먼저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we, 그리고 사다란 동사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uy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괜찮은데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pick up, 이 말을 이제 뭘 사다란 말에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we picked u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샀다, 예, 우리가 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약간의 간식들이라고 해서 some snacks 이렇게 뒤에다 집어넣으면은 we picked up some snacks.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간식을 좀 샀다란 말로 받아들입니다. 설마 훔쳤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집어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다가 뭐 오는 길에 또는 뭐 가는 길에 어느 쪽으로든 이제 맥락에 따라서는 번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말을 영어로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자, 그럼 쭉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e picked up some snacks along the way. 다시 한번요. We picked up some snacks along the way.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along the way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는 길이었다면은 추상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뭔가 그 과정에서 뭐 귀중한 교훈들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게 뭐 그냥 살다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일을 겪으면서라든가 어떤 맥락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내가 배웠다라는 말을 먼저 해보면 I learne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많은 이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a lot of 라는 말이 제일 무난합니다. 예, 뭐 many를 써도 상관없고 much를 써도 상관없지만 그거는 뭐 셀 수 있는 없는 명사 이걸 또 따져야 되니까 간단하게 a lot of 라고 하시면 되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I learned a lot of,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딱 좋고요. 자, 귀중한 이라는 형용사로 valuab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valuable. 예, value가 이제 어떤 가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value, able 이걸 합친 거예요. 어떤 뭐 값을 매길 수 있는, 예, 값이 매겨질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말 있죠. 이거 영어로 이 단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less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많은 교훈들이었으니까 valuable 뒤쪽에다가 lessons라고 하시면 딱 좋죠. 자, 그래서 I learned a lot of valuable lessons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마지막에 자, 그 과정에서 라든가 아니면은 뭐 살면서, 예, 뭐 살다가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은 맥락이 어차피 이건 알려줄 거니까 자, 이게 무슨 표현을 쓰시면 된다고요? 그냥 along the way 하시면 끝나요. 자,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I learned a lot of valuable lessons along the way. I learned a lot of valuable lessons along the way.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프로젝트를 뭘 하나 진행을 하면서 내가 많은 교훈을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참 살다가 내가 이런저런 걸 많이 배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 맥락이 알아서 상대방을 알아듣게끔 이제 놔두시고 그냥 along the way라는 표현 하나로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예,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along the way가 들어간 또 많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along the way가 들어간 문장들을 3개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그녀는 하고 뒤에 이제 가는 동안이라고 제가 일단은 써놨는데요. 일단 뭐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지죠.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찾아봐야겠죠. 주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녀는 이라는 부분에서 그녀가 주어일 것이고 동사는 결심했다예요. 결심했다. 자, 이 두 가지 볼까요? 자, 먼저 그녀는이니까 she 시작하시고 결심했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decided. 그렇죠? 자, 그러면 she decided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decided 뭐 decide란 동사 뒤에는 보통 뭐뭐 하기로 뭐 결정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요 to가 붙고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 뒤에 붙을 말이 뭐겠어요? 예, 한국어로 보시면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결심했다가 영어에서는 먼저 나오고 그 뒤에 to가 나오고 바꾸다란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he decided to change.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She decided to change. 자, 그리고 직업을 이라는 이 목적어가 이 바꾸다라는 동사 뒤쪽으로 와야겠죠. 자, 여기서 뭐 직업이라고 하면은 물론 job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자, 그녀의 직업을 바꾸다. 예, 그녀의라는 말을 굳이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job 대신에 저는 좀 다른 단어를 써볼게요. 자, 그래서 her career 이렇게 넣었어요. 사실 career라는 말은 우리도 외래어로 많이 쓰죠. 그러면 뭐 그녀의 커리어, 우리도 커리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외래어로 다들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뭔가 자기 전체 직업 인생에서 좀 경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면요. She decided to change her career.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는 길에라고 제가 아까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along the way 라고 일단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long the way 직역하면 가는 길에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서 쓰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뭔가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가 뭐 일어났거나 그래서 뭐 커리어를 바꾸기로 뭐 결심했다 뭐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along the way는 뭔가 인생의 여정 중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자, 근데 또 인생의 여정 중에 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는 길에보다는 저는 한국어에 뭐 그러다가 정도가 진짜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사람이 그러다가 뭐뭐 하기로 결정했어라든가 내가 뭐뭐뭐 했었어 그러다가 뭐뭐뭐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러다가를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 어떤 그 전체 과정에서 뭐 그렇게 됐다 이 말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along the way와 같은 의미를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decided to change her career along the way. One more time. She decided to change her career along the way. 자, 두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가는 동안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이하죠, 그렇죠? 자, 가는 동안이란 말은 이제 이따가 쓸 along the way를 직역해 놓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아보세요. 나는 뭐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는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내가 직접 가졌다 라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영어는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좀 싫어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명확하게 주어가 뭐뭐를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I 하고 뒤에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팩카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림을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서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원래는 내게 아니었던 거를 새롭게 내 소유로 갖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팩카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언어를 배울 때도 pick up a languag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언어를 어떤 걸 새로운 걸 하나 습득하는 거죠. 원래는 내 모국어가 아니었던 거를 이제 새롭게 습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취미 같은 것도 내가 새롭게 취미를 갖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pick up a hobb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니까요. 이제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I picked up a new hobby. 그쵸? I picked up a new hobby. 자, 이제 마지막에 예를 넣어볼게요. Along the way.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along the way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맥락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가 있는 게 내가 어떤 삶의 과정에서 우연히 자연스럽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along the way는 어떤 뭐 점진적으로 그냥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게 된 어떤 그런 일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 맥락을 주려고 쓰인 거죠. 그래서 이 along the way를 가는 길에 이건 완전 직역한 거고요. 여기서 뭐 어쩌다 보니라고 번역을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에 along the way를 딱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러다가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는 그러다가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러다가는 전체 나중에 맥락을 들어보면은 대충 뭐뭐 하다가 그러다가 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란 말은 참 along the way를 딱 한 어떤 표현으로 한국말로 1:1 대응시킬 때는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직면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주어 동사를 찾아보시면 그들은 주어죠. 그리고 마주했다. 이런 게 동사입니다. 직면했다. 지금 이게 동사예요. 자, 그러면 they. 그들은, 그쵸? 자, 그리고 뭐뭐를 직면하다, 마주하다는 영어에 요걸 씁니다. face란 동사를 써요. 근데 직면했다였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They faced. 오케이. 자, 근데 뭘 직면했습니까? 그렇죠. 이 목적어가 요 뒤에 나오죠. 많은 도전들. 뭐 이런 게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갈게요. Many challenges. Many challenges. 물론 many 대신에 a lot of를 쓰셔도 됩니다. 사실 challenges 이렇게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challenge,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란 뜻이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많은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much가 아니라 many를 쓰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뭔가 이렇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much를 쓰는 건데, much, many를 둘 다 약간 포함하고 있는 두 개를 다 범용으로 뭔가 하나로 바꿔버리면 a lot of가 있어요. 그래서 a lot of는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지원군이니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They faced many challenges. 하고 마지막에 뭘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along the way. 자, 그럼 이 along the way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글쎄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든 뭔가 그 전체 여정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무슨 힘든 일이 닥쳤다, 이런 말로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along the way도 마찬가지로 뭐 그러다가 라고 하시면은 대충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볼게요. They faced many challenges along the way. One more time. They faced many challenges along the way.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회화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아주 중요한 표현 to be hone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o be honest를 한국말로 딱 하나로 표현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이 말을 우리도 여러 맥락에서 쓰지만 일반적으로 뭐 진실이나 사실을 얘기해야 될 때, 특히나 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때 이제 앞에다가 속된 말로 밑밥을 깔 때, 이럴 때 쓰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to be honest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간단한 예문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말로 해볼게요. To be honest, I didn't enjoy the movie as much as I thought I would. 자, 이건 이런 말이에요. To be honest, 뭐 사실대로 말하면 I didn't enjoy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즐기지 않았다. 인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시면 as much as, 뭐뭐만큼 즐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I thought, 내가 생각했었을 때 I would, 내가 즐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만큼은 즐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I thought I would 뒤에는 enjoy라는 말이 이제 숨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o be honest, I didn't enjoy the movie as much as I thought I would.
자, 이거는 예문이었고요. 이제 진짜 오늘의 연습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 파티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상대가 불편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솔직히 뭐 초대받았는데 내가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 할 때 맨 앞에다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붙여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 이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 문장 이렇게 시작하겠죠? To be honest.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순서를 잡는 것이 유리하겠죠, 우리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I don't know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I'm not sure 이 녀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To be honest, I'm not sure. 자,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오늘 밤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일지, 예, 이 말을 이제 뒤에다가 하나 이어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줘야 되는데, 자, 이때 I'm not sure 바로 뒤에 들어갈 말은요, if. 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if라는 말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이제 if 뒤에 어떤 절이 나오고 이 전체 if와 이 절이 문장 내에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예, 뭐뭐일지 예,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f 뒤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자,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보이죠? make it 이라는 말은 보통 해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에다가 to를 쓰고 그 뒤에 어떤 장소나 뭐 이벤트를 쓰면요,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I can make it to the party. 그러면은 나는 그 파티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그러면 내가 그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오늘 밤에 내가 그 파티에 갈 수 있을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자, 두 번째 문장 한국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편한 말이죠. 아니, 아이디어를 기껏 냈는데 좀 아닌 듯해.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뜸 얘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를 덧붙여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to be honest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아이디어는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전체 말을 보면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이 마지막 얘 있죠. 한국어로 치면 이 맨 끝에 나오는 이 수로, 이게 영어의 이제 동사 자리에 올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옮기면은 이게 좋아요. I think 해놓고 뒤에다가 어떤 문장을 붙이면은 뭐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I think 해놓고 뒤에다가 that을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요 that은요, 굳이 번역을 한다면 뭐뭐 한다고 이 부분에 해당해요, 이 that이. 근데 이제 이 that을 이렇게 구어해서 그냥 이렇게 I think 뒤에 쓸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생략을 한번 하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I think 하고 요 뒤에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your idea, 당신의 아이디어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하고 needs. 자, needs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죠? 뭐뭐를 필요로 한다 하고 more work. 자, more work 그럼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일, 작업. 그쵸? 자, 이렇게만 해서 직역을 하면 좀 말이 이상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더 많은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 이러실 수 있지만 영어식 표현이죠. 예, 영어에서 이 표현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다듬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자, 사람이 그 아이디어라는 이 무생물을 다듬는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냐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뭔가 더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마치 your idea를 뭐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인 것처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영어식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와 사고 자체가 좀 달라서 나타나는 그런 언어적 특성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문장을 잘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체 한번 해볼까요? To be honest, I think your idea needs more work. One more time. To be honest, I think your idea needs more work.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상대방 불편할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상사한테 할 얘기인가 싶은데 글쎄요, 뭐 결과가 좋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to be honest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그냥 표현으로 하나 기억해 주세요. I am feeling a bit. 여기까지 일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조금 요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분이 이렇다, 상태가 이렇다란 말할 때 진짜 많이 써요. 내가 요즘 조금 이런 상태야 이런 말할 때. 그래서 I'm feeling a bit 해놓고 요 단어 잘 보세요. overwhelmed. 자, 이렇게 썼는데 사실 요거는 overwhelm 이라는 동사의 PP형이에요. PP형이라는 거는 이 동사를 수동과 완료의 느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overwhelm 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동사 자체는요, 뭐뭐를 압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overwhelmed로 뒤집어 버리는 순간 압도된 막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조금 압도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요즘 좀 부담되는 상태야. 이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잘 보세요. 이것도 되게 영어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with work. 자, 그럼 보세요. 맨 앞에 I am feeling 할 때 이제 I am에서 이 am이 비동사죠. 그리고 저 뒤에 overwhelmed 있잖아요. 걔랑 with가 나왔죠. 요 be overwhelmed with 이 표현 자체가 뭐뭐로 뭔가 너무 좀 부담을 느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with 뒤에다가 굳이 많은 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일, 즉 work 라고만 얘기해도 누구나 듣는 순간 일이 많아서 힘들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최근에 제가 일이 좀 많아서 부담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요렇게만 얘기해도 그 뜻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란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최근에는 제일 쉬운 거 요겁니다. lately. 네, lately. 스티비 원더 노래 제목도 요거 있죠. Lately I hurt my feeling.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To be honest, I am feeling a bit overwhelmed with work lately. To be honest,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with work lately. To be honest,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with work lately. To be honest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제가 세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honestly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to tell you the truth 이걸로 바꾸셔도 괜찮고 frankly speaking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문장들의 to be honest 자리에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자연스럽게 말이 됩니다. 한번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영문으로 쓰셔서 요 아래 댓글에다 한번 남겨주시면 뭐 여러분한테 더 좋은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요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 대화의 품격을 높여줄 표현 that being sa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at being sad라는 말을 한국말로 좀 하나로 옮긴다면은 그렇긴 하지만 또는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나왔던 말과 뭐 관련된 뭐 추가 정보를 뭐 뒤에 이어서 붙일 때나 아니면 뭐 대조되는 의견 이런 거를 뒤에다가 붙일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자, 예문 하나 보는 게 낫죠? 자, 보십시오. The project is challenging. 야, 이 프로젝트 이거 어려워요. That being said, I believe we can complete it on time. 뭐 그렇다고 해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제 시간에 완료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뭐 인정하면서도 그 뒤에다가 조금 대조되는 뭐 이런 거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약간 추가되는 내용을 붙일 때 약간 요 느낌으로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긴 해도 뭐 이런 딱 뉘앙스로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그 레스토랑은 꽤 비쌌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음식은 정말 맛있었죠. 자, 그럼 먼저 그 레스토랑은 꽤 비쌌어요를 해야겠죠? 자, 이거는 뭐 쉬울 것 같습니다. The restaurant was quite expensive. 그렇죠. 요 quite 이 녀석이 이제 딱 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이 말이 들어갑니다. That being said, 그렇기는 해도 그렇긴 하지만 음식은 정말 맛있었죠. 예, 이 얘기를 붙여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The food was 하고 아주 강력하게 갈게요. Absolutely delicious. 야, 이러면 진짜 너무 개 맛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요. The food was absolutely delicious. 자, 이거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The restaurant was quite expensive. That being said, the food was absolutely delicious. 자, one more time 다시 해볼게요. The restaurant was quite expensive. That being said, the food was absolutely delicious.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원어민들은 delicious란 말 안 쓴다 뭐 이런 어그로 뭐 이렇게 천박하게 끄는 사람들 있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delicious는 진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었을 때는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보통 어이구야 맛있다 이 정도 느낌일 때 delicious는 좀 과하다. 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실까요? 위험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잠재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뭐 투자 유도 사기 뭐 이런 거라면 심각한 상황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 좋은 사업 기회다 뭐 이러면 그럴 수 있죠. 자, 먼저 위험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가 이해하는지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말하는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I understand 이렇게 써주고요. 당신의 우려. 자, 요거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Your concerns. 보통 우려라는 게 이것저것 여러 것이겠죠. 그래서 concerns 이렇게 복수로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이란 말로 about 얘를 쓰고 위험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알게 된 특정 위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he 하고 risks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risk도 이제 뭔가 위험 사항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he risks 이렇게 쓰시면 딱 좋아요. I understand your concerns about the risks. 자, 이제 뒤에 요게 나와야죠. That being said 뭐 그렇긴 해도요. 이런 말이에요. That being said 잠재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자, 누가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렇죠? 그래서 I think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뒤에는 that을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생략할게요. I think 바로 뒤에 the potential benefits 이런 말을 써보겠습니다. 자, the potential benefits 딱 그 단어를 보니까 무슨 말 같아요? potential 잠재적인 benefits 이익이죠. 예, 이익이 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the potential benefits 라고 해놓고 더 크다란 말을 이제 뒤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outweigh 라는 동사를 쓸 겁니다. 이 outweigh 라는 말은 뭐뭐보다 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요 뒤에다가 아까 나왔던 그 the risks 있죠. 예, 요거를 붙여서 그냥 붙이지 말고 them 그것들로 바꿔서 붙여볼게요. 그러면 outweigh the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온 the potential benefits 잠재적 이익이 outweigh them 즉 the risks 그 위험을 상회한다. 예, 더 그거보다 그 가능성이 높다. 더 무게가 나간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좀 자연스럽게 잠재적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 outweigh라는 단어 자체의 이 기본 뜻과 그 이 지금 맥락에서의 사용 방식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만 좀 다시 해볼까요? I think the potential benefits outweigh them. That being said, I think the potential benefits outweigh them. 처음부터 가볼게요. I understand your concerns about the risks. That being said, I think the potential benefits outweigh them.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그녀가 가장 경험 많은 후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팀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새롭게 CEO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팀장을 뽑는다든가 이럴 때 얘기겠죠. 그때 이제 어떤 여자분이 예를 들면 이제 후보로 올랐어요. 근데 경험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좀 독창적인 그런 이력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녀가 가장 경험이 많은 후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뭐뭐가 아니다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시작하겠죠? She is not. 그쵸?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The most experienc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xperience라는 거를 동사로 쓰면은 뭐뭐를 경험하다가 돼요. 이거를 수동과 완료의 느낌으로 뒤집으면 경험된이 되거든요. 그러면 the most experienced 그러면요. 가장 많이 경험이 된, 즉 그런 경험을 쌓은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the most experienced candidate. candidate이 후보자거든요. 그래서 she's not the most experienced candidate. 그녀가 가장 경험이 많은 후보자는 아니에요. That being said, 뭐 그렇긴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쩌고저쩌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주어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Her enthusiasm, 이 enthusiasm이 열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passion보다 좀 더 뭔가 아주 격렬하고 또 약간 격식도 있고 그런 단어고요. and 그리고 fresh ideas. 뭔가 신선한 생각들이죠. 신선한 그러니까 뭐 채소 같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뭐뭐일 수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한번 줘볼 텐데 그냥 뭐뭐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can이 어울리고요.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약간 떨어뜨리면요. can보다는 could가 좀 더 나아요. 그래서 could be valuable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could be valuable 하고 누구누구에게란 말로 to 쓰고요. 우리의 팀이죠. 우리 팀이니까 our team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Her enthusiasm and fresh ideas could be valuable to our team. 그렇죠? That being said 붙여서 해볼게요. Well, that being said, her enthusiasm and fresh ideas could be valuable to our team.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She's not the most experienced candidate. That being said, her enthusiasm and fresh ideas could be valuable to our team. One more time. Well, she's not the most experienced candidate. That being said, her enthusiasm and fresh ideas could be valuable to our team.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han이라는 단어가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han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국어로 뜻이 너무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제 이게 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than이 실제 어떤 그 중심 의미가 있길래 그런 식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다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을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시간의 연속성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이라는 거를 늘 흐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뒤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 가운데다가 then을 집어넣어서 앞에 사건과 뒤 사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결국은 then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뭔가 이게 원인이나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고 단순하게 시간의 순서만 이제 흘러가는 거면
그러면 그리고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앞에 거가 일어나서 뒤에 거가 그 결과로 일어났다 그러면 뭐 그러자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이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문을 하나 볼 텐데요. The restaurant was full. 그 레스토랑은 꽉 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then we decided to order takeout instead.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레스토랑에 꽉 차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테이크아웃 음식을 대신에 주문했다라는 것, 이 둘의 연관 관계를 보면은 레스토랑에 꽉 차 있어서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테이크아웃으로 그냥 사가지고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럴 때 이 then은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면은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then은 앞과 뒤 맥락을 보아서 그때그때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모두가 가장 가까운 카페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을 먼저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오다, 뭐 눈이 오다 이런 식으로 날씨를 표현할 때는 앞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주어를 쓰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it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뒤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저는 started 이거를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it started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started 뒤에는 사실 뭐 to 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형을 써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제가 raining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It started raining 이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세차게라는 말을 영어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heavily. 예,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폭우라는 그런 말, 폭우란 말 할 때 영어로는 heavy rain 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제 heavy의 부사 형이 여기 붙은 게 되겠죠? 그래서 it started raining heavily.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바로 then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말과 연관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이 then이 어떤 느낌인지 또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가장 가까운 카페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주어 동사는 어디 있냐면 모두가 서둘러 들어갔다, 이렇게 먼저 와야 됩니다. 지금 모두가 라는 말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 것은 당연히 everyone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서둘러 들어갔다를 어떻게 할까요? 사실 되게 이제 서두르다라는 말로요, 영어에 rush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일단 써서 rushed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어디 안으로라는 이 그림을 뒤에다가 딱 추가해주면 돼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into를 붙입니다. 그러면 rushed into,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원어민들은 서둘러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탁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런 장면을 떠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veryone rushed into, 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에서 가까운이라는 이 형용사가 near 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비교급, 최상급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최상급, 가장 가까운은 뭐냐면 보통 이럴 땐 앞에 또 the를 붙이죠. 그래서 the nearest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cafe 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요 then 뒤쪽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Everyone rushed into the nearest cafe. 좀 요게 나왔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한번 이어볼게요. It started raining heavily.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Then 하고 이제 이때 아까 우리 방금 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비를 피해서 들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뭐 그러자 한 요 정도? 제가 봤을 때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이제 해석하기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it started raining heavily.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Then 그러자 everyone rushed into. 사람들이 서둘러 막 들어갔습니다. The nearest cafe. 가장 가까운 카페로요. 네, 이렇게 말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It started raining heavily. Then everyone rushed into the nearest cafe. It started raining heavily. Then everyone rushed into the nearest cafe. 그녀는 그 매운 국수를 먹어봤고요. 그러자 바로 물을 찾았어요.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그 K 컬처에 빠져가지고 막 불닭볶음면 이런 거 드시는 경우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런 걸 수 있죠. 자, 일단 그녀는 뭐 먹어봤다란 말을 해야 되죠. 이때 이제 찰떡인 그 동사는 사실 try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첫 시작을 she tried 이렇게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try라는 단어는 그 뒤에 이제 어떤 명사가 그냥 나오면 그거를 한번 시도해보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뒤에 음식이 나오면요, 먹어보다란 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she tried 하고 그 매운 국수, 불닭볶음면일 수 있어요. 자, 이거 뭐라 그럴까요? The spicy noodles 이렇게 가시면 돼요. The spicy noodles. 자, 그리고 뒤에다가 then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물을 찾은 거죠. 예. 그래서 she를 다시 써도 되지만 앞에 이제 she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생략을 하고 즉각, 즉시라는 부사를 먼저 쓸 텐데 이게 immediately 이란 단어가 있죠. immediately, 바로 즉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표현 요거 잘 익혀두세요. reached for. 자, 요거 이제 reached for, 이제 당연히 reached, 원형으로 가면 reach for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디 쪽으로 손을 뻗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급히 찾을 때,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할 때, 막 이거 필요한데 이럴 때 reach for something 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니까 그런 맥락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찾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immediately reached for water. 요렇게 가면은 바로 물을 찾았다라는 그 느낌을 딱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서 이제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She tried the spicy noodles. 그녀는 그 매운 국수를 먹어봤습니다. Then, 그러자, 먹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불이 났겠죠? Then, 그러자 immediately, she 생략했어요. reached for water. 바로 그냥 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물을 찾더라고요. 네, 요렇게 뒤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She tried the spicy noodles, then immediately reached for water. She tried the spicy noodles, then immediately reached for water. She tried the spicy noodles, then immediately reached for water.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나온 표현들 연습하실 수 있는 워크북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영어 공부 로드맵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 meanwhil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공감이 됩니다. 영한사전에서 meanwhile을 검색하면은요, 뭐 요런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뜻이 뭐 딱 하나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in the meanwhile, 뭐 for the meanwhil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 품사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이거를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meanwhil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처음에 탄생했냐면요, 여기 나온 이 mean이라는 말은요, 원래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서 뭐 이 mean을 가지고 뭐 중간이라는 그 뜻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파생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while, 얘는 이제 옛날 영어로 사실 time, 때라는 정도의 뜻이 됩니다. 기간 정도?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세나 이럴 때는요, in, mean, while 이렇게 띄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뜻이 어떻게 되죠? 뭐 중간 때에, 그쵸, 뭐 중간 시간에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중간에나 그 와중에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를 이제 붙여 쓰기 시작합니다. 예, mean과 while을 붙여 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in the meanwhile, for the meanwhile 이런 말들이 막 생겨나죠. 그러다 나중에는 뭐 귀찮았는지 meanwhile 얘만 따로 떼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meanwhile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while이 때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while 자리에 time만 집어넣으면요, 예, meantime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meanwhile의 동의 표현으로 meantime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타당하죠,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냥 발전해온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서 뭐 중간에나 뭐 그 와중에 라는 이 말이요, 그러는 동안에 또는 뭐 한편, 그리고
뭐 그동안에 이런 뜻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meanwhile도 그런 뜻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 meanwhile을 익혀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셨어요. 한편 아이들은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죠. 네,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애들은 뭘 하죠?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될 말은 당연히 이제 엄마가 뭐 요리를 하고 있었다. Mom was cooking. 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사실 mom이란 단어는 굳이 앞에다가 mom 이렇게 관사 같은 걸 안 써도 되는 좀 이렇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 어머니보다 특별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mom이나 뭐 dad 이런 단어들은 뭐 관사나 이런 거 없이 마치 무슨 고유명사처럼 쓰죠. So mom was cooking. 그리고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In the kitchen. 예,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실 이럴 때 이제 kitchen에 the가 왜 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집에 보통은 부엌이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니까 특정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the kitchen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집이 되게 커요. 나는 엄청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뭐 부엌이 뭐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어떤 한 부엌에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뭐 our kitchen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the kitchen이라고 쓰고 이제 그게 많이 굳어졌죠. 그래서 in the kitchen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한편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볼 텐데 요게 이제 오늘 배운 meanwhile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갈 자리죠. 자, 그리고 이제 문법상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문장이 한 번 끝나고 마침표가 딱 찍혀요. 그래서 Mom was cooking in the kitchen 해놓고 마침표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합니다. Meanwhile 이렇게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요. 예, 무조건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문장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쓴다. 예, 요거를 이제 구조를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들은 뭐 말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자, 여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바로 the kids.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이라는 말도요, 생각해 보시면 이 엄마 애들이겠죠, 아마. 예, 그래서 특정한 아이들이라서 the가 보통은 들어간다.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he kids.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었죠?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데 뭔가를 엉망으로 만들다. 예, 우리가 보통 뭐뭐를 엉망으로 만들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영어에는 엉망을 만들다라는 말에 거의 가까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make a m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make a mess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써요. 예,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카페테리아에서 그러니까 학교 구내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와플 메이커이 있어요. 와플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 항상 이게 반죽을 이렇게 누르면 축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거기 그 관리하는 친구가 항상 얘기했던 게 don't make a mess 이거였어요. 잘못 짜면 옆으로 막 튀거든요. 그래서 엉망을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내가 치울 걸 만들지 마라 그럴 때 don't make a mess 이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the kids were making a mess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해볼까요? The kids were making a mess. 자,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엉망진창인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바로 거실이죠. 자, 이때는 어떻게 마지막 이어지냐면요.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여기 living room 앞에 the가 붙은 것도 아까 kitchen이랑 거의 비슷한 논리예요. 보통 집에 거실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니까 the가 일반적으로 붙게 되죠. 자, 문장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해볼게요.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Mom was cooking in the kitchen.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침표 찍고 한편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요거는 meanwhile. 그렇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표현 기억나세요? make a mess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자, 그러면 the kids were making a mess. 그렇죠. 아이들은 making a mess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EQ는 모든 분들 공감하시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죠. Mom was cooking in the kitchen. Meanwhile, the kids were making a mess in the living room.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요. 나는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한편 이웃집에서는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죠. 꼭 내가 이제 공부할 때만 되면 밖에 무슨 일이 생기죠. 그게 아니고 조용할 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가슴 아프지만, 자, 어쨌든, 자, 저는 공부를 뭐 하려고 했어요. 이 말을 먼저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로 당연히, I, 이게 등장하고요. 뭐뭐를 하려고 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요. was trying to.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아요. try라는 동사는 try to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그걸 하려고 노력하다란 뜻으로 거의 원어민들이 받아들이고요. try 뒤에다가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 그게 붙으면 보통은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보다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어감이 약간 다른데 잘 보세요. I was trying to stud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I was trying study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부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어감 차이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골라 쓰시면 되는데 공부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고 막 집중하려고 노력했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 was trying to study 이렇게 쓰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시험 공부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잖아요. 시험 공부 이렇게. 이거는 한국어에만 있는 그런 단어죠. 영어에는 시험 공부란 말이 딱히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study 뒤에 for 얘를 먼저 붙여줘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뭐를 위한.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시험이란 말을 붙이면 돼요. 뭐 꼭 the exam이 아니어도 뭐 내가 볼 시험이니까 my test 이렇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를 딱 찍고 그 다음에 한편 그 와중에 그쵸? 이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meanwhile 이에요. 그 다음 무슨 말이 이어집니까? 이웃집에서는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나의 이웃이 뭐뭐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게 영어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my neighbor 일단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meanwhile 하고 뒤에 뭐라고요? my neighbor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파티를 하다.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have a party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하고 있었다라고 과거 시제이자 진행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My neighbor was having a party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파티였으면 괜찮았죠, 내가.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시끄러운 파티였잖아요. 그래서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완전히 적절해지죠. 이 부분만 좀 다시 해볼까요? 한편 내 이웃은 되게 시끄러운 파티를 뭐 하고 있었습니다. Meanwhile,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내가 진짜 내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I was trying to study for my test. Meanwhile, 한편 내 이웃이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I was trying to study for my test. Meanwhile, my neighbor was having a loud party.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Meanwhile, 감이 좀 오셨나요? 자, 오늘 이 내용 연습하실 수 있는 워크북을 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 besid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esides란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좀 문제고, 그 다음에 beside 얘랑은 무슨 차이인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장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영한사전에서 besides를 검색하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뭐 뜻이 뭐 이렇게 딱 하나로 딱 귀결되기 좀 어려워 보이죠? 어쨌든 뭐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besides란 단어는 원래 beside에다가 s를 붙인 게
따로 독립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영어 뭐 한 중세 뭐 근대 이럴 때는요, beside라는 말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다가 s를 붙여서 뭐 어떤 식으로 또 쓰곤 했었어요. beside란 말은 사실 되게 쉬워요. 뭐냐면 be라는 이게 이제 비동사고요. side는 말 그대로 옆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beside는 옆에 있는 그냥 이 뜻입니다. 이 뜻. 근데 거기다가 이제 s를 붙인 거죠. 보통 영어에서 s 붙일 때 어떤 용도로 씁니까? 뭐뭐의, 그쵸, 어떤 뭐 소유나 어떤 소속을 나타낼 때 s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besides,는 그 옆에의 뭐 것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썼던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라는 말은 생각해 보시면요, 그 밖에라는 말과 사실 동의어죠. 그래서 besides,는 그 밖에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밖에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어떤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요런 말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제가 이제 A와 B의 대화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besides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was your weekend camping trip? 그 주말 캠핑 여행 어땠니?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B가 이제 대답을 해요. It was amazing. 진짜 좋았어. 자, 그리고 잘 보세요. Besides Tom and me, 톰과 나 이외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besides,는 이렇게 전치사로 쓸 수가 있어요. Besides Tom and me 하고 5 other friends joined us. 5명 또 다른 친구 5명이 또 우리와 함께 했지. 요 쓰임이 있어요. besides,는 요런 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가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Besides 해놓고 그 뒤에 The weather was perfect for outdoor activities. 날씨는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최고였어. 자, 이때 이 besides,는 게다가, 그쵸,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이때는 사실 부사예요. 그냥 besides 하고 콤마 딱 찍고 그냥 문장을 딱 쓰면은 게다가 이러이러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Besides, why wouldn't it be great? 자, would라는 말은 뭐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wouldn't라고 하면은 뭐뭐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인데, why wouldn't it be great? 그게 꼭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besides, why wouldn't it be great? 한국어로 조금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더군다나 안 좋을 이유는 또 뭐가 딱히 있겠어? 예, 이런 의미로 지금 쓴 거고요. We had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 and beautiful nature,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뭐 이러고 이제 말이 끝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besides,는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고, 그때는 뭐뭐뭐 외에도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면은 게다가라든가 더군다나, 예, 이런 뜻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잘 보세요. 그녀는 재능 있는 음악가인 것 이외에도 훌륭한 화가이다. 자, 여기서 뭐뭐 이외에도란 말 보이시죠? 저게 besides가 들어갈 자리예요. 자, 이제 영어로 만들 텐데 어떻게 이제 시작하시면 되냐면, 영어는 이 전치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먼저 besides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being a talented musician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being이 뭐지?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원래 비동사는 뭐뭐뭐이다 또는 어디에 있다란 뜻이에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be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건 동사거든요.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besides being 그러면은 뭐뭐인 것 외에도 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eing 뒤에다가 a talented musician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talented는 뭐 재능이 있는 이런 말이고요. musician, 그렇죠, 음악가입니다. 그러면 뭐 재능 있는 음악가인 것 이외에도 라고 해서 지금 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콤마가 딱 찍히고 그 다음 이제 말이 이어져요. 그녀는 이다 또한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어줄 텐데, she is also
자,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훌륭한 화가란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처리할게요. An excellent painter. excellent는 이제 뭐 탁월한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she is also an excellent painter. 문장 전체를 다시 해볼게요. Besides being a talented musician, she is also an excellent painter. 다시 한번요. Besides being a talented musician, she is also an excellent painter.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실 텐데요. 나는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 게다가 나는 내일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파티가 있는데 원래 썩 가고 싶은 파티도 아닌데 게다가 내일 시험이 있어서 그 내일 있을 시험 공부를 내가 오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는 파티 가고 싶지 않아. 이건 되게 쉬워요. I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이러시면 되겠죠. I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자, 그리고 이제 마침표를 딱 찍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씁시다. Besides. 그러면은 게다가 라는 부사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요. Besides 하고 콤마를 딱 찍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나는 내일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이 말을 쓸 텐데요. 일단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로 I have to 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등장해요. Study 이렇게. 자, 근데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쵸? For 뭐뭐를 위해 라고 해놓고 내일 시험이죠. 예, 영어에 내일 시험이라는 말이 따로 있진 않아요. 이럴 때는 tomorrow's exam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일 있을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for tomorrow's exa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I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Besides, I have to study for tomorrow's exam. I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Besides, I have to study for tomorrow's exam.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메인 캠퍼스 외에도 그 대학은 시내에 3개의 분교가 있다. 오, 이거 어렵죠? 자, 일단은 메인 캠퍼스,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본교라고 부르죠, 이런 거. 그래서 메인 캠퍼스 이외에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아까 1번 문장 해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먼저 besides 써놓고 그 뒤에다가 the main campus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Besides the main campus. 그리고 이제 여기다 콤마를 딱 찍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다가 이제 말을 한번 써볼게요. 그 대학은 the university 3개의 분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뭐는 뭐뭐가 있다라는 이 한국식 표현은 뭐뭐가 뭐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쓰면은 거의 말이 돼요, 영어로. 그래서 the university has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분교들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 satellite locations. 이 satellite이란 말은 뭐 위성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성 도시 한국어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때 이제 satellite이라는 단어가 그 위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satellite locations가 말 그대로 분교들이에요. 분교. The university has 3 satellite locations 하고 마지막에 시내에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downtown. 사실 downtown이란 말은 좀 독특해요. in downtown 뭐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냥 downtown 그러면은 시내에라는 말로 그냥 쓰는 겁니다. 전치사랑 같이 거의 안 씁니다. The university has 3 satellite locations downtown. Besides the main campus, the university has 3 satellite locations downtown.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Beside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연습하실 수 있는 워크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